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늘 지니고 행합시다. 다시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몰래 갖거나 뺏지 않겠습니다. 남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에게 거친 말, 꾸미는 말, 거짓말, 쓸데없는 말을 않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겠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남 탓을 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물건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일회용품, 비닐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설거지와 빨래, 세제를 줄여 쓰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발언. 지혜로운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익히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의심과 들뜸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게으름과 혼침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물론이고 모든 인연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물론이고 모든 인연이 하루빨리 니바나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스복스 하셨죠?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볼수록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공부라 하면 어떤 공부? 이게 이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걸 조금 읽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박사학위 그걸 벗어나는 어떤 높은 경지의 공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막 그 과정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 이게 무슨 학교 공부처럼 절차가 있거나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쑥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기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낯설기는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 12년 또 대학 과정까지 하면은 보통 18년, 20년 이상을 그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대학 과정까지 다 하면은 14년에서 16년 또는 더 해서 뭐 20년 가까이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들이 대학원 과정까지 막 이렇게 본다면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딱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먹고 사는 데에 있으면은 뭐 먹고 사는 거에 조금 더 고급진 그 노예가 되는 길인 거고, 없어도 그게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초등학교 때만 배운 것만으로 쳐도 저만 보더라도 곱셈 나눗셈도 별로 안 필요해. 덧셈 뺄셈만 알면은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배웠던 것들은 더 어렵고 복잡하고 막 더 그 순간에는 되게 막 그 공식 외우고 기호 뭐 부호 막 이런 거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고, 또 역사 뭐 연도 외우고 뭐든지 막 다 외우는 거 투성이었고, 외우는 거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이게 하루 날마다의 삶에서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냥 진짜 외우느라고 볼일 다 보고 시험 보는 데만 필요했던 것들이지, 취직하는 데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고 먹고 사는 일에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당연하게 그거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그러긴 왜 분명-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그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 주어진 걸 했잖아요. 저는 가리키면서도 이걸 왜 가리키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능시키는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국민, 세금 잘 내고 세상을, 질서 잘 지키고 세상을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잘 수능하고 사는. 말 그대로 수능,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줄 세워놓고 이 길로만 가라고 계속 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 거야. 옳은 길, 바른 길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제도에, 나라의 제도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나라의 제도가 그러는데 가정의 제도, 우리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의 제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정의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지 못했고, 이게 우리가 일제라든가 또는 민주화 이제 이 격변기와 어떤 힘든 시절을 전쟁 겪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끝나면서 전쟁 바로 겪었죠. 그러면서 거기다 독재, 분단까지 됐죠. 예, 분단됐지. 그렇게 독재 정치 속에서 반공에 길들여지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지만 공포 정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나는 때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골 기질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이쪽, 대구 이쪽이 그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 때의 어떤 그 부정선거라든가 뭐 잘못된 그 부패 같은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이 그쪽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프레임 하나 씌워서 그냥 죽였어.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 하나만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스스로들 다 굴복을 한 거예요. 야, 고개 쳐들었다가는 잘리겠구나. 그래서 스스로들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런 효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게 20년, 30년 넘게 먹혀왔어요, 우리나라가. 먹혀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유명한 말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 어머니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맞아,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지금 70대가 넘는데도 그 연세 그 했던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 유전자 속에.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 아기의 뇌는 양육과 본능이 그러니까 양육과 본능의 유전자가 같이 따라온대요. 그 효과가 크대요. 그걸로 평생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올바른 역할을 해주지, 그러니까 꼭 부모가 아니어도 양육자가 이 아이한테 그 올바른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게 그냥 배우고 있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몇십 년, 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유전자로 흘러왔어요, 우리. 근데 그 이전까지 따지면 더 많죠. 왜냐면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역사 속만 보더라도 배운 사람 귀족들 그 계급 우리 막 성골, 진골 뭐,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게 조선 가장 가깝게 조선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사대주의, 예, 그러니까 왕족과 양반과 평민과 상놈, 노비 이 계급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이게 빵 터지게 몇 번이나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네. 가깝게는 전봉준 장군부터 해서 막 일어난 게 그게 뭐예요? 다 눌렸던 것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 DNA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네. 거. 근데 그 배움이 어떤 배움이냐? 그거는 없어. 그냥 나라에서 일러주는 걸 배워야 된다예요. 왜? 그동안에 기득권자들은 다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속에 같이 삐짓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용을 하려고 막 엄청 애를 써왔고, 과거 제도가 있었던 때는 등용을 하려고 엄청 애를 썼고, 우리 근대 시대에서는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먹혀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역사를 우리는 가장 닮으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도 공부는 해라. 도시락은 못 사주면서도 가서 공부하라고 수돗물 마셔가면서도 공부를 하게끔 했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말이 그게 노래처럼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근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게 없어.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 없이 그 해온 결과가 지금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았던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나면 정말로 우리나라 불교에서의 어떤 그 선조사들이 좀 나도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대. 깨닫는 게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대. 맞아요. 네.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 난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뭐라는 거야. 근데 알고 나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슨 어려운 공식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이 답이에요. 외우거나 용어 많이 아는 게 답이 아니라 용어 몰라도 돼요. 다만
하나 배워 갔으면 하나 이게 머리에 박혀 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그 순간부터 계속 실천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우선은 나를 만나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짬짬이라도 명상을 해보라고 계속 잠깐 내려놓고 틈틈이라도 운전하다가도 신호 대기야 했을 때 그 짧은 그 몇십 초라도 잠깐 사실 운전할 때는 알아차림 하면 안 돼. 그냥 집중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이 멈췄을 때 내 마음이 뭔지.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알아차림을 안 하면 안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멈췄구나 파란불이구나 빨간불이구나 할 때 일어나는 마음 보고 그것도 명상이거든요. 계속.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릇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버릇 들여온 거는 그냥 새 속에서 늘 많이 듣고 보고 해왔던 말들. 그게 그냥 더 익숙해요. 안 하면서도 익숙해. 아, 진짜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죠? 지금 다 그 구덩이라고 하면 그 물속에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테레비를 켜든 뭐를 하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 단말하는 어떤 나를 잡아주는 그것 없이 살아간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좋아하고 흥분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하되 분노를 하는 방법도 방식도 담마 행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어떻게 해요, 흔히들?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내야지 그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예전에 저기 아이들 키울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화가 나니까 화를 나도 모르게 내잖아요. 감정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시원한 게 너무나 좋아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깥으로 다 표출하는 것이 결국은 그 화를 없애는 방법이냐. 감정 해소가 되면은 그 다시는 이제 그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화를 안 낼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거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혹을 이제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지난날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뚜껑이 열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래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쌓아둔 거라 이렇게 딱 접선이 되면 이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쌓아둔 건 뭐고 여기 바깥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쌓아둔 게 뭘까를 따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랑 오랜 세월을 이렇게 우리 엄마는 이것만한 것도 마음에 못 담아두세요. 좋으면 좋다고 날리고 싫으면 싫다고 날리고 이러면서 제가 그걸 그냥 무의식 중에 다 받아서 먹어가지고 여기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같이 전이가 돼 그리고 그게 탑재가 돼 있는 거죠. 네. 세습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글쎄 제가 그 오랜 세월을 더군다나 시집도 가까운 곳으로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받아먹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알았으면 멀리 떨어질 거. 멀리 떨어져도 이미 탑재된 것들이 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 화내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막 바깥으로 어떤 식으로든 욕으로든 그러니까 거칠게 입으로든 네. 몸으로든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견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욕망의 세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욕망의 세상에서는. 꼭두각시들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적어도 이제 담마 행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고 살아라는 거냐. 아니요. 참는 건 병돼요.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 화가 왜 났을까.
원인이 뭘까? 그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내 안에 틀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틀에 원인이 뭘까? 그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내 안에 틀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세상이 지금 망해가도 내 틀에 그게 없으면은 화 안 나요. 네. 지금 핵폐기수 버린다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니까 분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내 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아는 만큼 자기 틀 안에 있는 것만큼 어떤 식으로든 말을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차피 하는 행동이라면 어차피 해야 될 행동이라면 지혜롭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상대방한테 우리가 지금 뭐 만약에 너무너무 가물고 뜨겁고 덥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다가 삿대질하고 하늘에다 욕한다고 그래서 하늘이 꿈쩍이나 해요. 네. 서울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뭐 불편함을 줬어. 근데 그 사람 지금 당장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 당장 만난다 한들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만 손해보는 일을 지금 나는 하고 있어. 이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뜨겁고 즐겨요. 예, 이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이 화의 기운은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코브라의 독보다도 더 독하다고 그래서 삼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 독이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하잖아요. 코브라의 독하고 1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의 침을 모아서 예, 1시간 동안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침을 모은 거예요. 그 사람 침을 모아서 실험을 했더니 쥐한테 이렇게 주사를 놔봤더니 코브라 독보다 이 화의 독, 화낸 사람들 독을 모은 그게 더 빨리 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화의 독은 안 좋은 건데 나만 지금 그 가장 가깝게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주변 사람들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화의 기운은 멀리 있는 그 당사자한테 절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가 올랐다고 삿대질 해봤자 정책 편 사람들한테는 닿지도 않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손해가 가요. 근데 이 손해볼 짓을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화를 내고 살아야 되는 이 상태로 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 상황을 바꿀 노력을 해보는 게 나을까? 만약에 그것이 어떤 뭐 탄원서를 낸다거나 사람을 모아서 가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라면 그렇게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거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물가가 오른 것에 내가 줄여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덜 불편하려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덜 불편하고 덜 힘들려면 다시 짜봐야 되겠죠, 살림 저기를.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일이지. 막 앉아서 열불만 낸다고. 그리고 열불 내는 사람 특징. 돈을 더 써. 술 마셔야 되고, 뭐 어디 가서 풀어야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예. 본질을 흐리는 문제. 예.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 같이 이제 따라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이미 이제 어만큼 배는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단말을 배우면은 그 이치를 알아서 이치를 먼저 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카페에다가 그 쉐우민 미얀마의 그 쉐우민 사야도가
본인 경험담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파트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수행은 9살부터 이게 단기 출가를 거기는 단기 출가를 7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아니요. 출가를 단기 출가라고 이 1년에 한 번씩 그 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단기 출가를 한 번 시키는 것이 평생의 큰 예. 소원이죠. 그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처럼 여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결혼식보다 더 큰 행사예요. 예, 신뷰라고 해서 단기 출가 신뷰. 의식인데, 책에 나오잖아요. 예, 단기 출가 의식인데 아들만 태어나면 그 아들이 그 돈이 집안에 없다 그러면 아들 태어난 때부터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 신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2박 3일 동안 잔치를 해야 돼요. 예, 잔치를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도 다 풀어 먹여야 되고 스님들을 법문하는 법사 스님을 모셔다가 야단 법석도 열어야 되고 스님들한테도 공양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가사부터 해서 다 사주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출가를 이제 뭐 어릴 때면 4살짜리도 막 하는데 그냥 딸려오는 거고 최소 뭐 8, 9살 정도 때 단기 출가를 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잘 적응하면은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집에 갈 거야 엄마 하고 막 그리워하고 못 견디면은 뭐 일주일 만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있는 집안은 그거를 7번도 해주더라고요. 뭐 해년마다 해주기도 해요. 그거를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자로서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슈민 사야도도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단기 출가를 했는데 마침 만났던 그 스님이 그 슈민의 이제 꼬살라 사야도였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수행도 잘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저기 하니까 항상 당신이 어디 수행 갈 때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야. 근데 중국계 분이신데 집안이 잘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또 나왔다가 이제 또 무슨 때 되면 또 출가했다가 이제 이러기를 해서 결혼도 하셨고 이제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도 했고 부자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집안 가업도 이어받아서 하고 이러던 상황이니까 이제 선물이 설 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설 때 좋은 선물이 들어왔는데 무려 6만 짜짜리 술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6만 짜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6만 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식으로 하면은 2배 이상의 이제 저기니까 그 사야도가 젊은 시절에 6만 짜시니까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저기 노동자들 월급이 평균 15,000원에서 25,000원이었는데 그 이전 시대 때 거니까 6만 짜 타면은 굉장히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비싼 건 좋은 거야. 그게 막 마시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시고 싶은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비싸서.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을 봤더니 그 지혜가 6만 짜시든 6짜시든 그러니까 6만 원이든 6원이든 마시면 취하는 건데 취하면 아무 이로움이 없는데 그걸 왜 마시려고 하느냐 이제 지혜가 그렇게 일깨워줘서 당신이 그거를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마시고 싶지 않아졌다고 예,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인 거야.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냥 감각의 어떤 그 감정이나 감각에 그냥 그걸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으면은 그냥 고 생각도 안 싫으면은 그냥 무조건 노답 너무 즉각적이죠. 예,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단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좋으면 왜 좋은지, 싫으면 왜 싫은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알아차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찰나찰나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